가사조사관님이 본인 생각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자녀분들 생각이 더 중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신문하듯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말을 그렇게 무례하게 하시냐? 왜 원고 편만 치냐?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사조사가 뭔지, 이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가셨는데도 막상 가셔서는 대답을 잘 안 하신다든지, 심지어는 싸울 것 같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계시죠. 그런데 이러면 앞으로 이혼 소송이 정말 힘들어져요. 대답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조사를 받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사 조사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건데요. 좀 불리할 것 같은 질문이 나온다 싶으면 여기에 바로 답변을 안 하시고 얼버무리거나 본인 할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뻔히 들킬 내용인데 자신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막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짓말까지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게 물론 다소 상황을 좀 과장하고 축소하고 뭐 약간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가사조사관님도 전문가시거든요. 너무 뻔한 거짓말은 조사관님한테 신뢰를 굉장히 잃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육비 관련해가지고 조사관님이 현재 수익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부러 적게 주려고 금액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사관님도 이제 상대방한테 다 들은 얘기도 있고 사실 수입이라는 건 조사하면 다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이제 이분한테 집요하게 질문을 다시 할 거고 결국에는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맞아요. 들통나는 것도 들통나는 건데 가사조사관이 이분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정말 문제죠. 그럼 재판부에게도 이제 이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후 소송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이분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일부러 좀 거짓말하려고 했거나 뭐 답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증거하고 함께 제출하면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상대방 말을 막 가로막는다거나 탓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정말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가사조사는 원고 피고 둘 다 불러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른 한쪽은 그걸 듣고 있자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정말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분을 못 이기고 말 똑바로 해라,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면서 말을 중간에 자르고 소리 지르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시면 감정 조절만 안 되고 이후 가사조사관의 답변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일단 말을 가로막지 말고 기다리세요. 어차피 가사조사관이 이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우리 서면에 준비한 내용 있죠? 그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려서는 또 안 돼요. 네, 만약에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비난이나 감정 표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가사조사관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거 저희가 항상 주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가셔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안 싸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싸우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역할이라는 건 양측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제 입장 사이에서 뭐가 사실인지 알아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좀 날카롭게 느껴지는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억울한 상황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원고가 이제 피고는 뭐 퇴근하고 피곤하다고 아이들하고 같이 잘 안 놀아줘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 가사조사관님이 피고한테 이제 왜 자녀분들하고 잘 안 놀아주셨어요? 뭐 자녀분들 마음을 좀 외면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좀 신문하듯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기분이 상하셔가지고 왜 말을 그렇게 무례하게 하시냐? 뭐 왜 원고 편만 드냐?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사조사관하고 싸우시면 결국 재판부하고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나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준비된 서면대로 차분하게 잘 대답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호사하고 진행하시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고 어떤 걸 조심하셔야 하는지 사전에 같이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네,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